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마메이트 한중일 뇌전증 환자도 효과를 봤다라고 하면서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좀 보여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거는 맞아요. 예상을 했던 것도 맞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물이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뭡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에 좀 집중되어 있던 요 약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건데, 아시아도요,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예. 지금 중국이라는 대단히 큰 시장도 있고요. 물론 일본이라는 시장도 있고, 한국은 그래도 얘네들보다 굉장히 좀 적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시장을 노려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매출 파이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유럽에서도 성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물론 중국의 시장에서 좀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비집고 들어가서 이만큼 덩치를 키워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없었던 매출을 벌어들일 수는 있겠죠. 물론 초반에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광고 이런 쪽으로 해갖고 나가는 돈이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어차피 직판을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SK바이오팜이 미국의 자회사를 설립을 해갖고 광고도 하고 영업도 하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생산도 하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근데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 뭐 한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쪽 아시아는 간접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가 이 약을 너희들 팔 수 있는 권리를 줄게 해갖고 로열티를 받고 마일스톤을 받고 판매권을 넘긴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SK바이오팜으로 또 물량을 받아서 판매하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서 들어오는 로열티 같은 것도 있겠죠. 뭐 하나에 뭐 100원에 팔았으면은 그 중에서 뭐 몇십 원 정도는 뭐 SK바이오팜이 받는 거니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직판을 했을 때 떨어지는 수익금이 더 클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일단 간접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충분히 돈을 좀 벌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18세에서 70세 정도 성인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물론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요 확장을 했죠. 2살에서 17세까지. 만약에 그것도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오면 다시 그걸 가지고 어디로 오겠습니까?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다시 뭐 하겠습니까? 임상을 또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해서 뭔가 확장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투약 용량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지금 보시면은 100, 200, 400 뭐 이렇게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투약 용량이 400mg에서 발작 감소 비율 중앙값이 100%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6주로 유지기로 동안에 의미 있는 발작 완전 손실률도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쁘진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좋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동부가 3개국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혁신적인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동북아에서도 굉장히 크게 빠르게 뻗어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나쁘지 않았던 뉴스예요. 우리가 뭐 임상 3상을 통과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데 물론 이제 얘네들이 완벽한 신약은 아니고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뭐 적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한중일 그 동북아 3개국에서 임상을 했던 거에 대한 결과물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는 아니었는데 이슈는 아니었는데 시장에서 오히려 음봉으로 밀렸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얘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열심히 설명을 드렸지만은 토요일날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되면은 시장은 이렇게 올라갈 거고 부결이 되면은 시장은 떨어질 거고 시장 떨어지면은 종목들도 웬만하면 다 떨어질 거고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다 각오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흘러왔어요. 뭐 그래서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은 아쉽지만은 뭐 어찌되었던 간에 이 파란색 선 저점의 추세 라인이죠. 고점과 저점의 추세 이 흐름에서 이 저점의 추세 라인을 이중바닥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탈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여기 라인에서 크게 이탈되기보다는 여기서 놀다가 결국 시장이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 가는 게 도대체 언제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뭐 이제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까? 한국 시장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윤석열 리스크가 해소가 됐을 때 한국 시장은 급하게 반등이 나올 건데, 이게 지난주 토요일에 나왔으면 좋았겠지만은 뭐 어차피 이게 투표 자체가 성립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할 거예요. 14일에 또 투표할 거예요. 이번 주도 안 되면 21일에 할 건데, 제 생각을 했을 때에는 늦어도 이때, 빠르면 이때예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이 SK바이오팜을 갖고 우리가 이런 상승이 언제 나올까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짧으면 4거래일이고 길면은 9거래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진짜로? 오늘도 개인들이 한 1조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결국 기다리다 이 탄핵에 대한 부분 때문에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고 해서 손절치고 나가는 애들이에요. 그 물량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예전부터 막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막 나와, 막 불안 떨게 하는 뉴스들이 나와.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야 우리나라 망했다 막 이런 얘기 나와. 그리고 개인들도 야 이건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도망치는 이런 흐름이 나와. 이게 뭐 과학적인 거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 주식 시장에서 떠도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이런 조건이면은 꼭 신기하게 주가는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더라. 그쵸? 이 반등 구간에 이런 상승을 기다리는 구간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가 끝일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다음 주 주말까지는 이 탄핵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급하게 반등 나와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든 건 알고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힘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정말로 1주일, 2주일만 참아보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어떤 뉴스 나오고 그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으셔도 정말 도움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지금 시장에서 정치 테마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놓으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탄핵이 돼갖고 정치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한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치 테마에서 벗어나고 조금 다양한 테마의 영역에서 놀아도 되겠죠. 저희 허브경제TV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여기 공식 채널 입장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상 댓글에 링크 있잖아요.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끝납니다. 너무 간단하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